차이나 중국은 하나입니다. 대만 독립 폭격할 겁니다. 우리한텐 미국이 있거든. 지금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그 양안관계 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예. 그 10월 9일 날 그 신해혁명 110주년 그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 통일을 완수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잉잉원 이제 그 대만 총통이 우리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하면서 까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군기들이 뭐 대만 방공 10불 그리고 확 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 옆에서는 또 이제 막 그 미국 애들하고 이제 뭐 영국 이런 애들이 막 훈련을 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이 상태만 딱 보면 거의 뭐 전쟁 일보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양안 관계 위기. 그 이제 중국과 그 대만 사이를 양안 관계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만 해협 위기.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의 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거를 이제 우선 말씀드리려면 이제 대만 역사 이거 배경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대만을 낀 중미 대결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전체판에서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 대만의 역사를 보면요. 그 대만은 섬이잖아요. 근데 이제 1600년대에는 이제 누가 살았냐면 이제 대만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평양 지역의 폴리네시아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 대항해 시대 이래갖고 이제 네덜란드 애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네덜란드 애들이 그 대만 타이안 섬의 이제 남쪽을 딱 먹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스페인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 땅이 좁으니까 이제 결국 붙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붙었을 때 이제 스페인이 져가지고 걔는 이제 필리핀으로 토끼고 필리핀 먹으려고 이제 네덜란드가 먹고 있었죠. 근데 조금 지나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명나라가 청나라로 이제 교체가 돼서 명청 교체기. 하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명나라가 몰락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명나라 쪽 이제 가문 중에 정송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명나라가 몰락하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뭐예요? 대만에다가 정씨 왕국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0년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중국 본토를 다 이제 석권을 한 다음에 뭐예요? 대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대만을 이제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만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본토와 관계를 맺게 돼서 중국 본토의 휘하로 대만이 들어간 것은 뭐예요? 청나라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12년 동안 이제 청나라가 이제 대만을 관할하는 이런 시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역사만 딱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그 대만은 이제 중국 본토 안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청나라 말기에 무슨 사건이 터져요? 청일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딱 맺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대만을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대만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 50년 동안 이제 그 대만을 이제 일본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결국 패망을 하고 쫓겨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만을 누가 접수하냐 했을 때 이 대만을 접수한 게 장개석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이제 그 시기에는 국공합작을 해왔고 중국은 국공합작으로 일본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중국은 옛날 손문의 신해혁명서부터 중화민국이라 해서 이제 장개석 국민당이 쭉 이제 혼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모택동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항일전을 했던 또 이렇게 중국 공산당 세력이 있잖아요. 본토에서는 그게 나눠져 있었지만 일단 장개석 중국 국민당 세력이 이제 대만을 접수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대만 주민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이제 청나라 이제 집권 시기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거의 원주민화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제 막 넘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본성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중국 국민당 세력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일본이 이제 식민지에서 했던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전부 이제 모가지 날리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1947년도에 228 사건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담배 파는 할머니를 이제 그 불법 이제 행상을 한다고 중국 본토에서 온 이제 관료가 이제 막 총기로 때려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이제 본 이제 그 대만 주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2.28 사건이라는데 이거를 이제 장개석 국민당 세력이 학살을 이제 하고 진압을 하는데 3만 명이 죽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그 대만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이제 상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이제 장개석이 이제 국군대전에서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9년도에 대만으로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대만으로 후퇴를 한 거지만 대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국 이제 영구적으로 중국 국민당 세력이 대만을 점령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장개석의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그 대만으로 딱 좁혀져 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국민당 독재 시대로 이제 대만이 통치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장개석이 죽고 아들 장경국 시대까지를 어쨌든 국민당 이제 독재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만 역사의 이제 한 흐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그 대만에서 이제 정치적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죠. 그러니까 1990년대에 이제 그 이동우이 총통이 이제 장경국 이후에 이제 국민당에서 이제 되는데 그 이동우이 총통이 이제 정치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만의 이제 그 총통은 어떻게 되냐면 4년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우이 총통이 국민당 출신으로서 정치 개혁을 하면서 4년 해서 이제 두 번의 집권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천수이벤이라고 최초로 이제 민진당 세력이 총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이벤 총통은 이제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이제 뭐야 대만에서 이제 그 국민당 독재에 반대해서 이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제 이런 세력인데 이제 최초로 이제 총통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이벤이 또 4년을 해가지고 8년을 민진당 집권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다시 이제 2008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마잉주라고 또 그 국민당에서 이제 집권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마잉주는 또 정치 개혁을 또 심화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뭐예요? 4년에서 이제 8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에 또 이제 민진당으로 갖고 이 민진당의 차잉 의원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게 뭐냐면요. 원래 국민당은 국共대전 때 공산당하고 원수잖아요. 아까 이제 대만으로 와서 대만을 점령해갖고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해왔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민진당의 세력이 등장을 하고 국민당과 민주당 이 두 세력이 이제 경쟁 관계에 들어가면서 이 국민당은 그래도 본토에서 왔기 때문에 친중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당 집권할 때는 이 양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고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기 국민당은 친중인 거예요. 그리고 민진당은 뭐예요? 독립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대만에서 이 독립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역사적으로 대만은 하나의 국가라는 인식이 없어요. 왜냐? 그냥 원주민들이 이렇게 부락을 지어놓고 살다가 국가라는 걸 형성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외세가 와서 통치를 했잖아요. 네덜란드가 와서 통치하고 스페인이 와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뭐 명나라 때는 누가 와서 이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청나라가 통치를 하고 나중에 일본이 와서 통치를 하고 이제 또 국민당이 와서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전부 이제 외세가 와서 통치를 했지 이제 대만이 하나의 우리 내부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자 이런 의식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민진당 세력이 쓱 등장을 하면서 독립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예요? 미국이 딱 붙어가지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이제 대만의 독립을 자꾸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그 독립을 이제 허용할 수 없는 중국과의 이 양안 관계 긴장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 독립국가 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 의식이라보다는 최근에 형성됐다는 점들을 우리가 또 참고로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또 깨고 들어가는 것과 이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라는 이제 그런 대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은 묘해요. 국민당이 하면 오히려 양안 관계가 좋아지고 민진당이 하면 오히려 이제 양안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이 그걸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대만 얘기가 본격화되는 이런 양상이 어떤 대만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재 이제 양안 관계의 갈등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미 대결의 핵심 사안으로 어쨌든 이 대만 위기가 이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성, 그다음에 이중성 이걸 이제 잘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중미 관계 속에서 이 대만 문제는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어쨌든 50년대에는 이제 국共내전에 이제 패배를 한 다음에 이제 장개석이 쭉 대만을 끌고 갈 때는 갈등 관계였죠. 근데 이제 1971년부터 이제 그 중미 관계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본격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미 수교 이후에 하나의 중국이라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미국이 지금 깨고 있는 게 이제 중미 관계 속에서 대만 문제에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다, 쟁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제는 또 뭐냐 했을 때 이제 71년에 이제 키신저가 이제 북경을 방문하잖아요. 어쨌든 중국과 이제 소련을 동시에 이제 상대하기는 힘드니까 중국을 끌어당겨서 이제 소련을 고립시켜 갖고 망하게 하자. 이제 이런 전략이 이제 키신저 전략인데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수교를 하자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합의를 본 다음에 1971년도 10월 달에 유엔에서 2758호라는 결정을 내려요. 거기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대만의 중화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결정을 이제 유엔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 대사관이 이제 명동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전에는 대만,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중국 대사관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화인민국이 와서 인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2년도에는 아예 닉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과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고 상하이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하고 79년에 수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72년에 그 닉슨과 마오쩌둥 간의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이 뭐냐? 대만 해협 양안의 모든 중국인은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은 인정한다. 즉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9년에 이제 그 수교를 정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타이베이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이 폐쇄가 됩니다. 미국 애들 뭐 문서가 없다. 그때 구두로만 합의한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미 수교 간의 그 합의를 지금 깨고 있는 게 이제 문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대만에도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 중국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만은 이제 대만해협 양안관계 설명서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화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며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대만도 가지고 있어요. 대만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헌법 서문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 일부분이다. 조국 통일이라는 대협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에다 완전히 이제 박아놓은 상태다. 이런 거죠. 이런 상태로 이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이제 중국과 대만이 이제 해석은 좀 달리해도 이제 기본적인 합의는 이제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중미 수교에 미국도 이제 동의를 했던 거고. 근데 이거를 미국이 깨기 시작한다 이거죠. 누가 최초로 깨기 시작? 그건 트럼프 때 깨는 거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우리가 왜 하나의 중국을 지켜줘야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명백히 40년 전에 수교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2018년도에 대만 여행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딱 개정해요. 그 대만 여행법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대만 여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금지한 법을 대만 여행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제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발표한 거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민주주의의 동맹 대상 국가 중에서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등이 있다. 이러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이제 문구를 삽입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발표했을 때 중국이 무력 통일에 엄포를 놓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슬슬 미국이 뭡니까?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미 간의 합의를 깨기 시작했다. 이제 트럼프 때 본격화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바이든은 들어서 가지고 아이고 트럼프가 깬 그 하나의 중국 문제는 그걸 깨는 거는 잘못됐다. 자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불변하다. 인정한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어요. 예. 그래 놓고서는 엊그제 그 10월 22일 날 뭐라고 했어요?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반드시 미국이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중적인 행태를 또 이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이중적이다? 그럼 요 대목이 뭐냐? 이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 중미 간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합의를 깨고 있다는 게 이 갈등의 어떤 핵심 지점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이든은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중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대목이 문제인데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중 행태는. 그래서 그 대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대만관계법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예.
그 1979년도에 이제 그 중미 간에 수교를 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미국은 1979년 4월 10일 날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중미 수교 직후에 별도로 이제 통과를 시켜요.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대만 안보는 미국이 책임진다. 이러한 미국의 국내법이에요. 이게 국내법입니다. 조약이 아니에요. 이게 이중 행태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중국과 수교를 하고 한쪽에서는 대만 관계법을 국내법으로 만들고. 근데 이게 이제 국내법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미국 애들은 한마디로 국제조약으로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색하거나 복잡한 거. 이건 국내법으로 만들고 국제조약보다 우선하게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약과 관계없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국주의 그 깡패 조항이 이제 이게 국내법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WTO 이런 거 다 한다 놓고 자기네도 급하면 뭐예요? 슈퍼 301조 이거 막 발동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국주의 미국의 국내법의 이제 역할이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한편에는 이제 중미 수교를 하고 나서 다른 편에서는 이제 대만 관계를 이렇게 또 딱 별도로 맺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중 행태인데 이게 이제 양면 전략, 양면 전술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됐을 때 통일을 위해서 일대 이제 자동 개입하는 조항으로 이제 작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 이 이중 행태가 82년도에도 또 벌어져요. 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82년도에 중국하고 8월 17일 공동성명이라는 걸 이제 미국이 발표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중국이 하도 뭐라 하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대만에 이제 판매하는 그 무기는 중미 수교에 이제 몇 년 동안 한 2, 3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 동안 제공한 그 무기 수준은 절대 넘지 않고 이렇게 안 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시켜가지고 무기 판매를 최종적으로는 중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합니다. 예. 그래 놓고서 그 직전에 이제 다른 성명서를 또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중국과 8.17 성명서 발표하기 직전에 6개 조항을 이제 미국이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서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양안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무기 수출 기한은 정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오히려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따로 이제 그 직전에 발표를 한다 이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중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는 협상할 때 무기를 안 판다고 해놓고 대만 관계법은 계속 판다. 이런 얘기를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이게 이제 아메리카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최근 갈등 양상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갈등 양상은 지정학적인 양상과 지경학적인 양상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정학적으로는 뭐냐? 미국의 불침 항모론과 무기 판매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메가더가 뭐라 그랬냐? 대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진짜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칠함내니 뭐니 항공모함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대만을 자기네들이 막 먹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중국을 계속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불침 항모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뭐예요? 짭짤한 무기 장사를 그동안 이제 해왔다 이거예요. 특히 2010년도 이래 대만에다가 무기를 26조 원 정도를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는 어떻게 하냐. F-16 뭐 이거 한 55대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풍 그 대한미사일 이것도 막 26억 달러 정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올해는 뭐냐. 8월 달에 950억 원어치 또 그 미사일을 또 팔아먹어요. 한 1,500개. 그 다음에 그 지지난달 9월 28일 날 뭐예요. 앞으로는 그 대만을 그 중국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런 것들을 그 미국 정부의 관공서를 이렇게 판매하는 이제 사거나 이런 거는 그쪽에다가는 이제 예산 주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법안까지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무기 판매를 이제 계속 이제 대만에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대만은 이제 그 반도체 이거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었네 이러고 했는데 대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열심히 팔아 가지고 돈 벌어 갖고 미국 무기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미국의 손바닥 안에서 이제 대만이 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이제 미군이 주둔해 왔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미국 사무소도 대표부로 이제 승격을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예요? 그 대만을 불침 항모로 이렇게 무장시키고 있는 이제 이러고 이제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차잉 의원이 뭐예요? 비공식적으로 미군 주둔을 이번에 아예 공식화로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만은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까지 염두에 둔 불침 항모로 무장시키는 병참기지, 군사기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여기에 이제 군사적 포로로 지정학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이제 미국의 대만 전략이다. 그러니까 긴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갈등 양상의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이 그 10월 달 초에 어떻게 합니까? 대만 그 방공 식별 구역에다가 이제 그 150여 차례 정도 이제 중국 전투기가 이제 날아가고 이런데 이제 중국이 그 둥펑 미사일 시리즈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타겟팅이 뭐냐면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거예요. 그 동풍 미사일 그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미국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양안 관계에 이제 이 군사적인 여러 가지 위험 지수가 홍콩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예, 이제 그 장개석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 1950년 그때가 6.73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전병석 그 중국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그 홍콩에서 그 양안 위험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 2020년도에는 7.2. 그러니까 뭐야? 장개석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군사적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이 이제 어쨌든 미국이 대만을 무기 판매 그 다음에 그 불침 항목으로 이제 그 군사기지화하려는 이런 전략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경학적으로 보면 이제 대만은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그 첨단 반도체 그 공급 기지로 이제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의 쌀,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철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첨단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5나노 이하로 굉장히 그 고급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TSMC 대만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10나노 이 정도니까. 근데 그걸 이제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 핵심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반도체 문제가 이 중미 전쟁의 핵심적인 지경학적 이제 그 사안으로 돼 있고 거기엔 뭐가 있냐? 대만이 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대만에서 TSMC가 이제 그 파운드리 그 반도체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의 첨단 산업이 올스톱하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지금 그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만 또 이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공급이 딸려갖고 이제 그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요즘은 또 이제 막 그 뭐 오만 것이 다 문제가 되고 뭐 요소 뭐 이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그 탄소 이렇게 중립화로 이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반도체 공급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만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스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미국과 어떤 군사적 대결을 가고 이제 경제 전쟁에서 이 반도체 굴기 문제가 상당히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전략을 쓸 것 같냐? 바로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타격합니다. 북이 그 연평도 타격하듯이 그 반도체 공장 몇 개를 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래 놓고 이제 빠져버리면 미국이 이게 본토를 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런 상당히 저강도 수준에서 타격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을 중국이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미국이 어떻게 47년도에 5아이즈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17년도에는 4개 국가, 이제 인도, 일본, 호주 묶어서 쿼드 만들었고, 최근에는 뭐예요?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호주, 영국, 미국 해가지고, 호주 핵잠수함 이렇게 놓고, 이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전략에 기초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전략물자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 중국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뜩 보니까 어떻게 반도체 생산이 아시아 쪽 대만을 포함해서 80%는 아시아에서 생산하고 미국은 12%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핵심적으로 이제 갈등 양상을 이제 띠고 있는 게 대만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만한테 뭐예요? 너네 거기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생산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지경학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한 중국 국산화 전략과 미국도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산화 전략. 이 사이에 이제 시간 싸움인 거고 그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이 그럼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2년 반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아무리 못 가도 이제 그 2년 반에서 3, 4년은 갈 텐데 이 사이에 이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은 대만과 한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어쨌든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 이거는 쌤쌤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나 그 사이에 서로 한번 힘을 제압해야겠다라고 이제 군사적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전략을 쓸 거냐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대만의 TSMC가 중국의 이제 그 아주 치고 빠지는 식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의 TSMC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요즘 중미 관계는 또 이렇게 화해 모드도 살짝 있어요. 그 이제 그동안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서로 막 연락도 안 하고 하다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전화 통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해 그 부회장이라 했던 멍한저우가 캐나다에 그 가택에 이제 그 연금돼 있다가 이제 재판받고 있다가 석방이 됐잖아요. 그거 이제 중국에 돌아왔어요. 멍한저우를 풀어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10월 달에 그 저기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하는 거 안보부 장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그 대외 담당인 그 양제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월 달에 시진핑과 이제 바이든 사이에 화상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화상 정상회담 이게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화해 모드인데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왔는데 또 화해 모드는 뭐지?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약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럼 이건 상황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는 당분간 이 대결도 하되 협상도 병행하는 이런 게 이제 서로에게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왜 그러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이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급경사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엊그제 뭐예요? 버지니아에서 거기 버지니아가 어딥니까? 민주당 완전히 텃밭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남북 전쟁할 때 그 남부군의 수도가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미는 그 공화당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상황이 이 바이든의 이 지지율이 장난 아닌 이런 이제 완전히 하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문제. 바이든이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임기 1년도 안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정부 이제 부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부채 한대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12월까지 일단 연장을 해놨는데 이것도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뭔가 바이든이 지금 치적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무역 적자 문제에서 그 트럼프 때 원래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 중국이 뭐예요? 그 미국의 농산물들 이거 이제 사주기로 했는데 중국이 이제 안 사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나중에 이제 득표가 문제가 되는 그 농민 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사주라 이러면서 이제 중국한테 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요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일정하게 압박도 하면서도 또 이게 협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그 올해 말에 이제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고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제 그 차기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내년에 이제 북경에서 동계 올림픽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제 화해 무드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일정한 이제 대결 속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일시적인 화해가 좀 필요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전화도 하고 화상회담도 하고 이제 이러자는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가면 갈수록 전략적 대결은 더욱 이제 깊어지는 양상이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이제 그 현재 양안관계 대만 사태를 놓고 우리가 이제 배울 건 뭐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는 합의를 해놓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해놓고 이걸 깨잖아요. 또 뭐예요? 미국과 뭐 대만에 무기 안 판다 해놓고 또 한쪽에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즉 미국의 그런 어떤 그 제국주의, 자국 중심의 어떤 이런 이익 전략, 침략 전략 이런 게 항상 그 중미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현재 갈등의 근원, 양안 관계 갈등의 근원은 뭐예요? 미국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냐? 지금 뭐 오커스다, 뭐 쿼드다 해가지고 영국 뭐 엘리자베스 호가 오고 그러면서 이쪽에 영국 애들이 여길 왜 와요? 근데 막 와서 훈련을 해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예요? 북에서도 미사일 계속 쏘고 있고 남쪽에서도 미사일 쏘고 있고 뭐 SLBM 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아시아 지역이 지금 화약고가 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중동이 화약고라 그랬어요. 근데 중동은 상대적으로 요즘 조용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동아시아 지역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만 문제, 남북 문제 거기다 막 영국에까지 끌어들여 갖고 그럼 왜 이렇게 되냐? 뭡니까? 미국이 여기다가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미국이 여기서 사고를 치려고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미국이 다시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는 거 요거를 끝장내지 않고 미국과 어떻게 잘 지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고하는 건 굉장히 그 협소한 그 시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대만도 봐야 되고 중미 관계도 봐야 되고 남북 관계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영국이 왜 오냐 이거예요.
결국 이 아시아 지역이 현재 군비 경쟁의 이제 그 근원지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이 중미 대결에서 이거 화약고로 계속 이게 되고 있는 이런 군사적 갈등, 긴장,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경제적인 전쟁, 이런 것에 이제 중심지로 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 갖고 시야를 좀 더 크게 이제 넣고 봐야 될 것이, 미국이 양안 관계 대만 문제를 놓고 풀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서 이제 미국의 이중 행태, 이제 자국 중심의 자국 이기주의,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된다. 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떠난 것처럼 대만 사람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중국은 사활적입니다. 필수예요, 통일이. 근데 미국 애들은 뭐예요? 이게 안 되고 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그런 주인된 입장에서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